오늘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환상을 선물하는 회사 디즈니에서 일하던 직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려 디즈니는 사고라고 일축했지만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이상한 사실들이 공개되고 의혹만 늘어나고 있는 레베카 코리암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하면 보통 인어공주, 겨울왕국 등 애니메이션이나 디즈니 아일랜드를 떠올리죠. 그런데 디즈니가 크루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무려 6척이나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디즈니 원더호는 길이만 무려 300m에 달하고 2,700명의 승객과 950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는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도시죠. 이 안에는 극장, 수영장, 레스토랑, 상점 없는 게 없습니다. 길을 잃기 딱 좋을 정도로 거대하죠. 그리고 이 크루즈선에서 한 젊은 여성 승무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국 체스터 출신의 24세 여성 레베카 코리암이었죠. 레베카 코리암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밝고 쾌활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요 경력으로 청소년 지원 활동이 가득 있었고 리버풀 호프 대학교에서는 청소년학을 전공했죠. 그렇게 대학교를 마치고는 갑자기 디즈니 크루즈선에 청소년 지도사를 지원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바로 디즈니의 메인인 테마파크 부서에 취업하긴 어려웠던 거죠. 레베카는 2010년 6월 런던에서 열린 디즈니 크루즈라인의 승무원 채용 면접에 지원하여 수백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에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시설에서 4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첫 근무 계약을 마치고 레베카는 영국으로 돌아와 약 2달간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2달간의 휴가가 끝나면 새로운 근무지인 디즈니 원더호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였죠. 부모님의 얘기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디즈니 크루즈에서 가장 거대한 원더호에 승선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장차 디즈니 테마파크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매우 행복해 하였다고 했죠. 2011년 3월 22일 아침 출근 시간이 되어 점호를 하는데 레베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전혀 늦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동료가 그녀의 방에 가봤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슬리퍼 세트가 몇 개 있을 뿐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죠. 전체 방송을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뭔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직감한 관제팀은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당일 새벽 5시 45분 승무원 라운지에서 선내 전화기로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화기는 승무원끼리만 사용하는 전화였으니 그녀가 승무원 중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상이 좀 이상했습니다. 영상에서 레베카는 남성용 옷을 입고 있었고 통화 중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이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곧바로 실종 신고가 되었고 레베카의 부모님에게 딸의 실종 연락이 갔습니다. 이때 미국 해안경비대와 멕시코 해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레베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디즈니 측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진 불의의 사고라는 공식 입장을 레베카의 가족과 언론에 발표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은 비극적인 해상사고로 보였습니다. 2011년 3월 말 레베카의 부모가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영국에서부터 건너와 로스앤젤레스에서 디즈니 원더호에 승선합니다. 딸의 유품과 마지막 발자취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유가족으로선 당연히 할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레베카의 부모가 디즈니 원더호에서 마주한 상황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디즈니 측에서 직원의 유가족으로 협조를 해줄 것이라 예상해 마지막 CCTV 장면과 여러 소지품 그리고 레베카의 유품들을 요청했는데 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는 화질이 조악했고 결정적 순간은 편집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레베카의 방에 남겨져 있던 유품 중에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 반바지와 슬리퍼였습니다. 반바지는 허리 부분이 심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잡아당긴 듯한 흔적이었지만 공식 조사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슬리퍼는 남성용 슬리퍼로 남성의 발치고도 꽤 큰 사람이 쓸 법했죠. 이에 이상함을 느낀 레베카의 부모는 선원들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매 인터뷰 때마다 중간 관리급의 직원이 옆에서 모든 것을 들어야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선원들은 모두 말을 아끼며 회피했습니다. 단순히 파도에 끌려 사망했다기엔 뭔가 소름이 돋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망한 동료를 애도하는 게 아닌 어떻게든 숨기고 회피하려고만 급급해 보였거든요. 디즈니의 처리 방식은 마치 사고가 아니라 사고로 처리하고 싶은 느낌이었죠. 또한 이 크루저가 레베카 실종 당시 바로 회항한 것이 아닌 남은 여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사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 기간 동안 사건 당시의 증거품들이 훼손될 수도 있음을 말했죠.
그러나 사건은 이미 실종사로 종결이 났고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국도 아닌 타국에서 디즈니와 계속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레베카의 부모도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생긴 부모는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언론에 이 이상한 경험을 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2011년 12월 존 론슨이라는 한 기자가 기사를 발표합니다. 내용은 레베카 실종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디즈니는 제한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하였다. 사건 조사를 위해 3,000명이 넘게 타고 300m가 넘는 크루저에 고작 경찰 1명만이 조사를 위해 들어갔고 그 경찰은 인터뷰도 고작 6명만 하고 하루 만에 사건 조사를 완료하였다. 당시 디즈니 크루저에 타고 있던 승무원만 950명이었는데 6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최초 실종 신고로 해안경비대가 수색한 좌표가 부정확했다는 사실 또한 나왔습니다. 의도했든 실수했든 레베카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도 해명이 된 것이죠. 이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강력하게 공론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 사건은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디즈니여서 반응할 만도 싶었지만 그러나 디즈니는 계속 침묵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도 디즈니가 브랜드 가치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 실족사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레베카의 부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사립탐정을 고용해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익명의 전직 승무원으로부터 레베카가 선상에서 성적인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언가에 의해 찢어진 청바지와 남성용 슬리퍼와도 연결되는 것이었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레베카는 그날 밤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바지 허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으며 CCTV에서 나온 마지막 장면인 전화통화를 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크루저 바깥으로 던져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레베카의 부모는 본인들이 사는 지역구 의원에게 이 내용을 공론화해달라고 부탁했죠. 2014년 3월 디즈니 크루즈 라인을 상대로 레베카의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회사 측의 과실 및 승무원 관리, 심해 수색 지연 등을 이유로 하나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디즈니는 법정에서 레베카가 파도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레베카의 부모는 전날에도 본인들과 통화하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로써 디즈니와 레베카의 가족들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2015년 10월 27일 레베카 가족의 지역구 의원인 크리스 매더슨 의원이 영국 의회에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디즈니가 뭔가 숨긴 것 같긴 하다며 영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의 의회 발언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 단순 개인들 수준이 아닌 영국 정부 차원에서 디즈니와 미국의 사건 재조사 압박을 가한 것이죠. 크리스 매더슨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 크리스 매더슨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층 더 나아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레베카 코리암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사건은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전 경찰 사령관까지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적 범죄수사기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살인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로 사건의 내용이 실족사가 아닌 강력범죄로 바뀐 걸 의미했습니다. 이건 영국의 의원이 주장한 의혹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레베카가 실종된 날 새벽에 강한 파도로 쓸려갔을 거라는 디즈니의 주장과는 달리 그날 디즈니 크루저가 있던 해상은 파도가 전혀 없는 잔잔한 날씨였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디즈니 크루저에 있는 파도 방지벽은 180cm로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파도에 끌려갔을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고 직접 뛰어내렸거나 누군가에 던져졌을 가능성만 남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사건을 재조사하며 답을 찾을 것 같았지만 돌연 2016년 4월 19일 레베카의 가족과 디즈니는 비공식 합의를 합니다. 합의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디즈니가 요구한 것은 이 합의에서 레베카의 가족들은 비공개 합의금을 받는 대신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측의 적극적인 수사 압박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합의 후에는 사건 조사의 진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건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진행은 없는 이로써 레베카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7년 8월 사건 발생 이후 6년 만에 레베카의 동료였던 트레이시 메들리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트레이시와 레베카는 동성 연인이었다. 그러나 레베카는 트레이시와 연인 관계이면서도 데븐 하이드라는 남성 승무원과 성관계를 해왔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날 저녁 레베카와 트레이시 메들리 그리고 데븐 하이드 3명은 레베카의 주도하에 동시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마치고 레베카가 매우 우울해 보였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폭로 이후에도 또 다른 레베카의 파트너였던 데븐 하이드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지만 더 이상 사건에 대한 조사는 멈춘 상태였습니다. 유가족 또한 합의 조건에 따라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이로써 레베카 실종 사건은 14년째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레베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디즈니의 발표대로 실족사였을까요? 트레이시의 증언대로 극단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성폭행 후 살해당한 것일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진 채로 타는 디즈니 크루즈호에서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긴 채로 사라져버린 레베카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